혹시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겠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돈과 가족,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씁쓸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아들에게 생활비 40만 원 부탁하자. 그날로 잠수 탔습니다. 입니다. 수십 년간 봉직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평범한 가장, 박성우 씨. 그는 아들 박준영에게 작은 부탁을 한 그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배신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뒤흔들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욕망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과연 준영은 왜 아버지의 40만 원을 외면하고 잠적했을까요? 그리고 성우 씨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우 씨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5년,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그였습니다. 그는 준영과 딸 민서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죠. 특히 장남 준영에게는 각별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한 준영은 그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으니까요. 아들아, 아버지 이제 좀 쉬어야지. 허허. 성우 씨는 거울을 보며 흰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새벽부터 나가 경비 일을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서였죠. 그의 오랜 지인인 김 이장은 그런 성우 씨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성우 씨, 이제 그만 쉬셔도 되지 않나. 준영이도 다 컸는데. 하지만 성우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준영이 결혼도 시켜야 하고 해줄 게 많지.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자식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준영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찾아와 용돈을 드리거나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노고를 위로하곤 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끔의 일이었고 대부분의 연락은 성우 씨가 먼저였습니다. 어느 날 성우 씨에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받던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그는 당황했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병원비와 생활비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돈은 20만 원 남짓. 준영아,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혹시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겠니? 4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구나. 성우 씨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 벌려본 적 없던 그에게는 쉽지 않은 부탁이었습니다. 준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데요. 나중에 드릴게요. 성우 씨는 준영의 싸늘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들이 잠시 힘들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준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잊지 않고 회사로 찾아가 봐도 만날 수 없었죠.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준영아,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버지 걱정하고 있다. 성우 씨의 애타는 마음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40만 원의 부탁과 함께 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배신감은 성우 씨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고작 40만 원 때문에 자신을 외면하다니요. 이런 갈등은 사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자녀가 잠적하는 부모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의사소통 부족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많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의 감정이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단답형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죠. 성우 씨와 준영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우 씨는 준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준영의 속마음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충돌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여전히 어리게 보고 걱정하지만 자녀는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준영은 아버지의 잔소리와 걱정을 부담스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간섭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성우 씨는 준영이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준영은 그 기대감에 짓눌려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진짜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대가성.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하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바라며 때로는 재정적인 간섭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우 씨의 40만 원 부탁은 준영에게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에게 베푼 것들에 대한 대가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준영의 잠적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의 잠적은 단순히 40만 원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왔던 불만과 압박감의 폭발이었던 것이죠. 성우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믿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니 삶의 의욕마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바쳐 키운 자식의 모습인가? 그는 텅 빈 병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이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성우 씨의 오랜 친구이자 아내의 먼 친척으로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켜주던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성우 씨, 괜찮아. 준영이한테 연락은 됐어? 김 이장의 따뜻한 물음에 성우 씨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이장님, 준영이가 저를 버렸어요. 고작 40만 원에 김 이장은 성우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 씨, 자식은 결국 자기 길을 가는 법이야. 하지만 부모의 희생을 잊고 사는 건 비겁한 짓이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말해. 김 이장의 말은 성우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참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아들에게 자신을 외면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성우 씨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감 속에서도 그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성우 씨에게 또 다른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의 딸, 박민서였습니다. 오빠 준영과는 달리 민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속 깊은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빠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민서는 오빠가 잠적했다는 말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는 오빠가 왜 그런지 조금 짐작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오빠한테만 유독 기대를 거셨잖아요. 오빠도 그걸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가 방황할 때도 아버지는 오로지 회사와 돈만 생각하셨고요. 민서의 말은 성우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준영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준영의 내면에는 무관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준영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SNS를 뒤지며 오빠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민서는 준영의 회사 동료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준영 씨가요? 한 달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랑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민서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 했다니요. 그는 그동안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민서는 준영의 행방을 끈질기게 쫓았고 마침내 그가 친구와 함께 차린 스타트업 사무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성우 씨와 김 이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준영이가 친구랑 IT 스타트업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사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우 씨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놈이 고작 40만 원이 없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까지 시작하면서 김 이장은 침착하게 성우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성우 씨, 흥분하지 말고 일단 준영이를 만나서 이야기라도 들어봐야지. 성우 씨는 김 이장, 그리고 민서와 함께 준영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에는 준영과 그의 친구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의 얼굴을 보자 준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어떻게? 성우 씨는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0만 원이 없다고 잠적한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성우 씨는 준영의 변명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병원에 쓰러져 있는데 연락 한 통 없던 게 내가 말하는 기회냐? 사무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준영의 친구들은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서는 오빠의 비겁함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이장은 침묵하며 성우 씨의 분노를 지켜봤습니다. 준영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고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와 아이디어가 맞아떨어져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면 반대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준영의 말은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 씨의 귀에는 그저 비겁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이 없다고 나를 외면한 것이냐? 사업 자금은 어디서 났느냐? 성우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준영은 망설였습니다. 민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준영 오빠 친구들을 통해 알아봤는데 사업 자금을 대준 사람이 있대요. 오빠 여자친구. 성우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는 40만 원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렸다니요. 너 내가 사람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다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성우 씨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실망감과 분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김 이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준영아, 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잠적한 건 잘못된 행동이야.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때 준영의 여자친구인 송지혜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준영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준영 씨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동안 아버님 기대에 맞춰 살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준영 씨에게 사업 자금을 대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저희 둘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어요. 지혜의 당당한 태도에 성우 씨는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 같은 늙은이를 무시하고 내 아들을 꼬드겨. 지혜는 성우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 준영 씨는 이제 성인이에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동안 준영 씨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셨어요. 지혜의 말은 성우 씨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간섭했던 것은 아닌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혜의 뻔뻔함에 다시 분노했습니다. 민서는 지혜의 태도에 경악했습니다. 언니, 아무리 오빠 편을 든다고 해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 이장은 지혜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무리 준영 씨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자 관계에 끼어들어 이렇게 도발하는 건 옳지 않아. 세상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이지. 지혜는 김 이장의 말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준영 씨의 선택을 지지할 뿐이에요. 아버님은 그저 준영 씨의 성공을 막으려는 낡은 사고방식의 부모일 뿐이죠. 이 말을 들은 성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혜에게 경고했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나도 더 이상 너희 둘을 내 아들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의 기대를 저버렸으니 나도 너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준영이에게 투자했다는 그 사업 두고 보자. 성공할 수 있을지. 성우 씨는 준영과 지혜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지만 동시에 아들이 자신을 외면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랐습니다. 김 이장은 성우 씨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성우 씨, 너무 상심하지 마. 자식이란 게 다 그런 거야. 성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장님, 저는 준영이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줘야겠어요. 부모의 희생을 짓밟은 대가가 무엇인지. 민서는 아버지의 단호한 모습에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언젠가는 후회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우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비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김 이장의 도움을 받아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요리 솜씨를 발휘해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성우 씨는 예전보다 훨씬 더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준영과 지혜의 스타트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시장 상황은 냉정했고 투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초조해졌습니다. 준영 씨,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떻게든 투자를 더 받아야 해. 준영은 아버지가 했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두고 보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는 아버지에게 연락할까 생각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우연히 성우 씨가 성공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준영 씨, 아버님 식당이 엄청 잘 된대. 준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40만 원도 없다고 거짓말했던 아버지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다니요. 지혜는 눈빛을 빛냈습니다.
준영 씨,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때? 어차피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준영은 지혜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라 괴로웠지만 사업의 실패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준영은 지혜와 함께 성우 씨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성우 씨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초라했던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한 기업의 사장과 같은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준영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존경심까지 말입니다. 준영은 어렵게 성우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성우 씨는 준영의 목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지혜는 성우 씨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성우 씨는 그제야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니?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지혜는 조심스럽게 준영의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사업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버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성우 씨는 지혜의 말을 끊었습니다. 돕는다고? 내가 왜 너희를 도와야 하지? 너희는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했잖아. 고작 40만 원에 나를 버린 너희가 이제 와서 나의 성공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다니. 참으로 뻔뻔하구나. 성우 씨의 날카로운 말에 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혜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영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성우 씨는 그런 준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연민까지 말입니다. 이때 민서가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성우 씨의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그래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요. 성우 씨는 민서의 말을 듣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는 준영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냉정하게 외면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잠시 후 성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영아, 내가 나에게 했던 행동을 잊지 마라.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 부모의 돈에 기대는 건 비겁한 행동이야. 성우 씨의 말에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지혜는 성우 씨의 단호한 태도에 실망했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성우 씨는 준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준영의 사업 아이템을 꼼꼼히 검토했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이장과 함께 준영에게 소액의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나에게 했던 40만 원의 빚이라고 생각해라. 꼭 갚아라. 성우 씨의 말에 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용서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준영은 아버지의 도움과 조언을 발판 삼아 사업에 다시 매진했습니다. 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지혜도 준영의 변화를 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성우 씨를 무시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준영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년 후 준영의 스타트업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투자금을 모두 갚았고 매달 용돈까지 드리며 효도했습니다. 성우 씨는 아들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그는 준영에게 말했습니다. 준영아,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자랑이다. 준영은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의사소통 부족, 세대 차이, 부모의 기대, 그리고 자식의 욕망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모든 갈등을 치유하고 더 단단한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도 보여줍니다. 성우 씨는 아들에게 40만 원에 버림받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아들의 진심과 존경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지금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